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지금 유엔 인권 결의안 관련 기권했다, 북한에 물어보자 했다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질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받겠다. 유엔 결의안 찬반을 결정하기 전에 북한에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측근들한테는 말을 하면서도 외부에서 질문하면 답변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앞서 나가니까 걸핏하면 종북 타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명할수록 더 빠져든다 해서 해명을 하지 않고 무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더민주 내부에서도 문재인의 대응 방식이 그 중요한 상황을 기억을 못하다니 주변과 기억을 맞춰서라도 이랬다 저랬다 하나는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죽하면 안철수 의원도 진실을 밝혀 빨리 정리하라.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찬성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고, 참 박지원 비대위원장,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 문제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다. 문 전 대표의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십 문제에 강한 의구심을 가졌다. 매일 말을 바꾸지 말고 명확한 사실을 국민 앞에 밝혀 문제를 종식시켜라. 일부 사언을 하지 마라까지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문재인 전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놓은 부분은요, 북한과는 사전에 협의했음에서도 정작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던 미국에는 이 기권하기로 한 부분을 마지막 순간에 통보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미국 측이 한국이 2006년에는 찬성을 해놓고 북한이 핵실험도 한 마당에 기권하기로 결정한 배경 설명을 듣고 어떻게 마지막에 우리한테 이렇게 통보하듯이 할 수 있느냐라고 섭섭하다 그랬다는 거죠. 미국은 애초에 찬성을 해달라고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물어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다가 11월 20일쯤에 북한에 물어보고 가장 마지막 순간에 미국에다가 이걸 갖다가 우리는 기권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유엔 표결을 21일 날 했는데 19일 날 외교부 1차관을 찾아와서 한국이 찬성을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고 20일 날 반대를 결정하고 투표 직전에 미국에 우리는 기권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기권이 반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을 보면 문재인 대표는 이 문제를 정말로 노무현 정권의 업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도 했던 행동이 당당하다고 국민들 앞에 말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무슨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뉴스 브리핑에서 했더니만 뉴스 브리핑에 뭐 친노인지 문재인 전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왜 항장수는 네오콘이 지배하는 극우 미국의 당시 정권들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를 반대하냐 어쩌냐 하는데요. 나는 그때 한반도의 상태는 한국의 노무현 정권보다도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권이 더 걱정을 해 주었다. 한국 국민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가 더 안보를 걱정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미국의 앞잡이가 됩니까? 자, 제발 좀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는데요. 이 문재인 대표는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갖다가 좀 우습게 보고 적당히 뭉개면서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걸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는요, 통진당 해산, 또 국가보안법 문제, 제주 강정기지 문제,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과 불가침 협정에 관한 북미 간의 문제,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 전시작전금 환수 문제, MD 문제,
사드 배치 문제, 이런 이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모든 부분, 특히 최근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아직도 대화로 해결하자라는 문제 등 숱한 부분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안보적인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황장수가 세상이 개혁되고 바뀌기를 원하는 진정한 개혁주의자지, 제가 종북 낙인이나 찍고 무슨 이념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을 매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얼마나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의 잘못한 일들, 안보 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 되지도 않을 문제에서 핵 개발하고 원자력 잠수함 갖자, 전술핵 배치하자, 이런 문제들을 비판해 왔습니까? 그리고 비리에 관련되는, 의혹에 관련되는 문제에서 가차없이 정권조차도 비판해 온 사실을 잘 알 겁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는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우병우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물타기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퉁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문제는 자기 문제고요. 제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를 한번 비판할 때마다 동등한 무게로 최순실, 우병우 문제를 까겠습니다. 그러니까 퉁치려고 하지 말고요, 자기 문제부터 이야기를 해보세요. 최순실, 우병우가 문제가 있으면 이 두 사람도 법적 조사가 돼야 되고 사법 처리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되겠지만은 문재인이 그렇다고 자신의 문제를 퉁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문제를요, 모든 걸 음모론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실제 그렇다고 봐요. 하지만은 저는 새누리당을 많이 비판해오는 입장에서 새누리당과는 전혀 관계없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권 지지자분들, 제 방송 듣는 분들 많을 건데요, 안보관이 이랬어야 된다고 봅니까? 야권이 문재인 없으면 정권 재창출이 안 됩니까? 꼭 야권의 특정한 이런 안보관을 가진 진영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 됩니까? 좀 반듯한 사람은 없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 몇 명이서 정치 지도자들이 야권에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국민들의 의식을 자신들과 똑같이 만들어가면서 안보 문제에서도 맹목적으로 종북 낙인 찍기라고 이야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제 블로그에, 제 유튜브에 댓글 다는 분들 중에 보면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그런 소리들 숱하게 하는데요,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들도요. 평생 그렇게 빠돌이나 하다가 죽을 겁니까? 야권 지지자들은 안보 문제에서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이 지금 비단 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인권 결의안 문제 하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안보와 관련되는 문제에서 매우 의심스럽게 불명확하게 처신해 왔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병우 수석이 모레 21일 이제 그 마지막 국감에 나오느냐 하는 여부가요, 지금 여야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 여야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행법상의 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나오지 않으면 국감장에서 바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이요, 일과 시간 안에 어디에 있는가는 장소가 명확하기 때문에 보통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가면 아파서 들어누웠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게, 그러니까 이 동행명령장을 확인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동행명령장이 도달했을 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합쳐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합의를 해놨다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두 야당 원내대표가 우병우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을
의결을 할 것을 요구해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의결을 거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민정수석이 출두한 전례가 없어서 이번에도 안 나간다는데, 그러면 김재수 장관 해임 결의안 때 여태까지 해임 결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해임을 안 한 전례가 없다면 그것도 해야 되는 겁니까? 청와대도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병우 이분도요, 진짜 좀 웃기는데, 어제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지금 그 처갓집에 뭐 땅, 강남역 땅이라든지 기영CC 옆에 차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땅 등에 대한, 또 아들 뭐 운전에 대한, 운전병에 대한 이런 사안을 청와대에 보고하느냐라고 묻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보고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즉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말은 법무부가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우병우 수석한테 보고한다는 이야기죠.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우수석의 문제를 우수석한테 보고한다는 것이 이게 옳은 이야기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진경준 또 그 김정주 관계 문제도 우수석과 관계가 되는 법률 사안입니다. 법적 처리 사안입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자기가 조사 대상이면서 자기가 그걸 보고받아서 지시하는 위치에 있다면 이것은 이미 법 집행의 공정함이 무너져 버린 것이고, 이런 시스템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에 뭐 상충에 대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 부인이나 가족이나 친인척이 뭘 하고 있으면 그 일을 갖다 나는 이래서 이 일을 맡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을 시켜라라고 신고해서 해야 되고,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피의자라면 판사가 그걸 회피 신청을 해야 되고,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연고가 깊은 사람이 수사 대상자이면 그걸 안 하겠다라고 신고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일종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이 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의 최고 법적 이 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이게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미 검사들은 기자들하고 티타임에서 우수석 무혐의를 슬쩍슬쩍 흘리고 있다는데요. 자,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돌아가면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나중에 무너지고 난 이후에 지금에 했던 행동들을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겁니다. 왜 내가 그때 일찍 물러나서 잘 수습하지 않고 버티다가 그 지경이 됐는가? 누가 나중에 뒤 봐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